드웰링 정말 오늘 보라에 제가 글도 썼는데 후기도 썼는데 막 리뷰는 아니에요. 그래 운에 대한 그 글이었는데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엘더 베일의 재미는 그 운 요소가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을 봐주셨는데 몇 분이 봐주셨죠? 711명. 보다가 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거지것대로 다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엘더베일 얘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 뭐 그래도 500명이라 뭐 특별한 건 없고 후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기 하는 게 제일 좋을 때가 게임하고 일주일 안에 해야지 그 게임에 대한 감상이라든지 내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도 잘 기억이 납니다. 룰도 그렇고 저는 되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일주일만 지나도 룰이 생각이 안 납니다. 증발하는 사람이라서 룰이 뭐였지? 이렇게 됩니다. 룰을 금방 까먹기 때문에 그건 저랑 요즘에 우크라이나 43을 플레이하고 있는 요즘에도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플레이하고 있는 다이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저번에 한정인의 룰 또 까먹고 근데 우크라이나 43이 만만치 않은 게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더베일이 어떤 게임인가 하면 뭐 일단 작가부터 살펴봐야죠. 르크 라우리는 정말 혜성 같은 작가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로 많은 그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고요. 요즘 맨하탄 프로젝트가 많이 땡기는 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성황리에 상영되고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롤란의.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 이 게임이 굉장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루크 라우리의 의 데뷔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꾼 놓기 메커니즘은 기존 일꾼 놓기 메커니즘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독특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안 해봐서 뭐 루크 라우리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해본 게임은 히슬 마운틴, 크라이오, 듀엘링스 오브 엘더베일을 해봤을 때 최신작을 해봤을 때 모든 게임이 다 다릅니다. 근데 간통하는 재미는 이 게임이 이 게임의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충실하게 시스템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정말 그 점이 좀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하고 히슬 마운트도 참 좋은 작품인데 약간 메커니즘적인 퍼즐적인 재미가 약간 저에게는 좀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이 히슬 마운틴이나 크라이오를 봤을 때 엄청난 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평가 받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두 작품이 크라이오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텐데 히슬 마운틴은 저평가 받았죠. 이미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히슬 마운틴에 대한 테마적인 애착은 있어요. 제가 살던 곳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로키 마운틴이라는 그런 애착은 약간 있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뭔가 시스템적인 재미가 저도 좀 그렇게 매력을 많이 못 하는데 이 사람의 일꾼 놓기는 매번 다른데 여기서 썼던 일꾼 놓기의 재미는 일꾼의 크기가 다릅니다. 일꾼의 크기 면적에 따라서 이게 접촉면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액션을 할 수 있나 그런 재미를 가져다 줘요. 이 열기구 보시죠? 이동에 따라서 이동이 아니고 들어가면 근처 액션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식인데 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액션 방향이. 그리고 이 게임이 왜 이야기적으로 재미냐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 로키 마운틴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고 그쪽에 실제로 미국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뭐 극비는 아닌데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
대부분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쟁이 터지면 미국 대통령이 이 노큐 산맥으로 옵니다. 지하 벙커로 위급한 상황이 터지면 제가 미국 본토가 침략이 당하면 본부가 그쪽 어딘가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모르지만 음모론도 아니고 이거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린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간빙기에 의해선가 뭔가 지구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죠. 점점 이렇게 해서 인류가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축대를 만듭니다. 축대라는 거는 건물을 쌓는 거죠. 높게 그 위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게 테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축제를 쌀 때 그리고 이 일꾼들을 나르고 그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그런 아주 구체적이에요. 게임이 스토리 라인이 그렇고 크라이어 또한 아주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크라이어는 따로 언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이어는 제가 메커니즘적으로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이 환경 설정 히슬 마운티도 물론 독특하고 좋았지만 너무 디테일한 환경 설정 그런 게 일품인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글판도 안 나왔고 국내 유저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지만 저는 아주 훌륭한 어떤 게임보다 훌륭한 루크 라우리의 게임 중에서 가장 이 게임이 루크 라우리스러운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감히 한번 최신작이고 루크 라우리의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루크 라우리가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닌가. 루크 라우리 게임의 장점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직접 써 있지 않아요 게임에.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되고 그런 건 없는데 메커니즘적인 메커니즘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메커니즘이 모여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시스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시스템적인 그런 플로우가 생겨요. 그런 플로우가 이야기들을 탄탄하게 뒷받쳐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너무 잘 살아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상당히 저는 극찬하거든요. 상당히 게임이 그리고 간단합니다. 의외로 이 게임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 게임을 접근할 때 엔진 빌딩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엔진이 있습니다. 개인 타블로에 간단하고 재밌는 엔진이 있지만 내가 엔진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게임이 끝납니다. 대부분 어쩔 수 없거든요. 상호 인터랙션이 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로적인 측면을 보면. 근데 저는 유로와 테마적인 측면으로 다시 이 게임을 본다고 한다면 거의 최고의 게임이 아닌가. 이 2레벨에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유로 게임이고 1시간 내에 플레이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포지션이 있었나? 이런 게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마적으로도 너무 충실하고 그 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언제 심층적으로 리뷰를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 다 핵심은 다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1인풀이 너무 좋고요. 일러의 지멘 게임즈에서 나왔는데 일러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리고 컴포넌트의 진짜 좋거든요. 컴포넌트가. 근데 가격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너무 짧긴 짧아요. 45분에 끝나요. 뭔가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게임은 일꾼 넣기 방식도 기존의 방식과 다른데 아무튼 약간 히슬 마운틴의 변형적이기도 합니다. 근처에 이런 일꾼 칸을 액티브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액티베이션 하는 게 약간 일꾼 넣기가 더 당위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그런지는
전체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이. 그래서 크라이오 극찬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그렇습니다. 준러브님 500명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은 업적 달성하셨네요. 네, 쉽지 않은 업적인 것 같습니다. 저 너무 기쁘고요. 그래도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존러브님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0개월 안에 달성한 거라서 물론 더 빨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같이 건성으로 리뷰하고 준비도 안 하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특히 곰나루님 축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봐야죠 우리 나루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크라웨오 루크 라우리는 거의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좀 웃기겠지만 곰나루님 와서 뭐 게임을 하면 대부분 이렇다 게임이 시스템과 테마가 시스템이요 시스템이 테마입니다. 그런데 유로 게임은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모든 게 때문에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게임은 그런 게 있는데 유로 게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루크 라우리는 그거를 정말 잘하는 작가다. 근데 엘더베일에서 이전의 작품이죠. 이미 그런 조짐을 보였다. 엘더베일이 정말 훌륭하고요. 루크 라우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엘더베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엘더베일 리뷰를 하기 위해서 루크 라우리가 어떤 작품을 했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작가고 그걸 아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떤 게임을 만들었는지 왜 이런 게임이 나왔는지 시기적으로 보면 크라이오가 나중에 나온 게임이죠. 듀엘링 오브 엘더베일하고 히슬 마운틴이랑 같이 나온 작품일 겁니다. 히슬 마운틴이 2020년에 나왔고 엘더베일도 2020년에 나왔죠. 저희는 3년 후에 이거를 즐길 수 있었는데 엘더베일은 보시다시피 웨이트가 그렇게 높은 게임은 아니고 오를레앙 수준의 게임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게임이 아니고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룰마가 이걸 룰 설명할 때 어렵냐 그런 어려움도 크지 않아요. 풀확장을 넣고 하긴 했는데 풀확장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모든 확장을 넣고 해도 될 것 같고 그 확장 넣고 안 넣고가 미리 얘기하지만 다른 느낌을 줄 것 같긴 해요. 진짜 다른 느낌을 줄 것 같긴 한데 용변 확장은 조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용 확장은 좀 넣고 안 넣고 하는 게 다른 재미를 줄 것 같다. 어느 게 더 재밌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용 확장은 괜찮았어요. 되게 용 확장이 뭐냐면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게 여기 엘더베일 거처라는 타일입니다. 육각형 타일 모양으로 된데 타일이 또 이게 헥스 게임입니다. 네. 제가 헥스 러버잖아요. 헥스 게임은 옳다. 워 게임은 아니지만 헥스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헥스 게임이 왜 재밌냐면 벌칙 구조 모양입니다. 이 헥스 게임의 공간 어떤 방향으로 가도 거리가 같습니다. 헥스는 네. 그런 6방향이 다 거리가 같고 중심과 중심의 거리가 같고 그리고 그 점에서 항벨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각형을 이 꼭지점으로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정 3면체는 그걸 그린다 했을 때 이런 적층 구조로 이렇게 뭐를 만들 때 가장 공간이 낭비가 안 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집 구조가 중간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벌집 구조가 왜 벌집 구조냐면 그 애벌레들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게 이 집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누르면 이 격자 모양 육각형 헥스 모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헥스 찬양론자인데 거의 그래서 엘더베일이 재밌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동이라든지 길막이라든지. 근데 헥스의 그 크기는 작가요. 스케일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아니,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고 헥스 격자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그 스케일이 크지 않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헥스를 영리하게 잘 가져왔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거는 큰 포인트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 게임에서 어떤 걸 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게임은 헥스가 보이기를 했고요. 일단은 이건 타일이 다 깔린 상태인데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처럼 일단은 디럭스 버전이 좋긴 한데 어떤 분들은 또 디럭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디럭스로 안 나왔으면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무겁다고 이걸 들고 다니기가. 근데 너무 편하긴 합니다. 이 게임 트레이스의 이 맛을 보시면 무거워도 이걸 들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가 좋다고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무거워도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재밌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단톡방에서 너무 무겁다. 너무 크긴 합니다. 진짜 사이드보단 좀 작은데 사이드 많은가? 무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드처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자기 색깔을 고릅니다. 종적을 고르게 되고 그거에 대한 그 색깔 거처로 할게요. 거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원소로 봐야 되나? 그 원소에 대한 그 타일들이 들어가요. 3개씩. 그리고 랜덤하게 고르지 않은 종족 있잖아요. 그 2개를 고르고 둡니다. 꿀제님 감사합니다. 500명 축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게 자기 종족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족의 색깔이 나온다 해서 막 한 가지 혜택을 있어요. 이 종족 색깔의 이 트랙을 하나 바꾸셨거든요. 2를. 네. 야근하셔야 되군요. 힘내십시오. 네. 야근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확장이 뭐라는 걸 얘기하려 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용확장이란 건 여기에 용 타일을 하나 놓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이런 원소 타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가운데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황금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유적지라고 합니다. 후기에도 적었는데 이런 게 유적지입니다. 이런 유적지에는 저희가 거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적지고 방문해서 액션을 하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액션을. 근데 이 유적지의 기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 나중에 얘기하게 될 텐데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 유적지에 못 들어가게 하는 존재가 생기는데 그게 용타일이 생깁니다. 중간에 섞었기 때문에 끝에 나올 수도 있고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뽑은 사람이 이 타일을 뽑는 거는 유적지 타일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유적지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게 헥스 모양으로 돼 있죠. 이 타일을 뽑아서 배치하세요. 내가 탐험할 곳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런 요소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미리 깔리는 것보다 나중에 점점점 이 거처들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RPG 하는 느낌이 주고 탐험하는 느낌을 진짜 시스템적으로 잘 구현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도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 플레이어가 예측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임들이 예측이 다 가능하면 솔직히 자원 제한율 게임입니다. 너무 간단한 모든 게 다 깔려 있으면 이거는 그런 자원 제한율에 대한 감각이 좋은 사람이 이겨요. 수계산이 게임이 그 수계산 잘하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냥 수계산 하는 게임이 돼버립니다. 정말 재미없어져요 게임이.
이런 간단한 요소가 그런 걸 막아줍니다. 내 수계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임기응변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자원 치환율과 이미 프리 프로그램에서 다 계획이 되는 그런 수계산이 되는 자원 치환율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아주. 왜 이걸 해야 됩니까?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고요.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근데 엘더베일은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자원 치환율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혐오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네. 그런 게임 몇 개 있는데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게임을 왜 하냐 이겁니다. 저는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제가 게임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네. 이거는 저희 모임의 공공곰이라는 친구의 말입니다. 자원 치환율에 대한 허점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하면 공공곰이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곰이라는 분이 오시면 그런 자원 치환율 게임은 저희가 못 이깁니다. 계산이 딱 빨빨 되니까. 아무튼 그 점도 좋고요. 이게 타일이 깔리는 점이 있고요. 엘더 베일 거처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액션이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웨이트를 확 낮춰줍니다. 예, 좀비 눈감이 그 영상에서도 너무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 액션이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배치하면 돼요. 자기 일꾼들을. 여기 이게 일꾼들입니다. 일꾼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기본 일꾼이고 세 가지는 약간 특수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용, 전사, 마법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일꾼을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본 일꾼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 세 가지 특수 일꾼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캐릭터리스틱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이 기본 일꾼들은 완전한 전략 게임의 약간 프리 프로그램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약간 운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긴 해요. 이게 내가 운 전략으로 가겠다 싶으면 운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크게 터트려보고 싶다. 잭팟을 터트려보고 싶으면 앞으로 가게 돼 있고 아니다. 내가 유로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뒤로 좀 가게 돼 있습니다. 뒤를 먼저 뽑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전투에 지더라도 그걸 어떻게 극복해보겠다는 식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일꾼들을 이 중에 처음에는 3개를 받았나 그럴 거예요. 기본을 받고 2개였나 3개였나 그렇게 받고 시작하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개 받고 시작합니다. 네. 아니다 3개 받고 시작한다. 네. 3개를 빼야 되니까 자원을 주고 네. 세 번째 뺄 때는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날 참고로 첫 번째 어떤 카드가 들어오냐가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카드가 들어왔냐면 이 기본 일꾼을 뺄 때 비용 없이 뺄 수가 있는 카드가 있어요. 한 카드가. 그러면 세 번째 일꾼을 뺄 때 비용이 0원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일꾼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앞에 거보다 뒤에 거를 뽑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1등을 했고요. 그런 자기 초기 카드가 어떤 카드가 들어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내가 또 다른 초기 카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이처럼 엘더 베일에서 이게 우리가 해올 수 있는 전략의 가지수가 정말 다양하다고 느꼈어요. 이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떤 타일이 깔릴지 모르는 그런 재미. 그렇기 때문에 완전 내가 찐 전략으로 밀어붙이겠다. 전략이라는 거는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전술적으로 가게 됩니다. 또 임기응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쓰는 거지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쓴 점이 좋고 멜로디님도 얘기했지만 이 게임에 저는 그걸 안 썼어요. 멜로디님이 이미 썼기 때문에 타블로 빌딩도 참 기가 막히게 재밌게 잘 돼 있거든요. 이 카드들을 가져와서 타블로를 빌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들이 늘어나요. 아까 중요한 액션을 얘기 안 했는데 일꾼을 배치하면서
이런 거처들이나 유적지에 배치하면서 액션 행위를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거처들에는 별거 없어요. 자원을 가져오는 액션인데 이 자원이 자원으로 쓸 수 있고 여기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다시 액션을 조합하는데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쓴 방식이냐면 크라이오에 쓴 방식이에요. 엘더베일에서 쓴 방식이 크라이오로 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후 관계를 얘기하면 크라이오에서도 이 방식을 썼는데 재밌습니다. 이 방식이 이 작가의 전매 특허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흥미롭게 봤고요. 이 게임을 하면서 역시 루크 라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끌어내는 능력도 참 뛰어나지만 메커니즘적으로 재미를 아는 작가다. 어떻게 내가 엔진을 빌딩해야 되는 그런 자유도가 정말 있는 작가라고 생각했어요. 이 게임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본 방식이에요. 근데 너무 잘 버무렸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킵을 하죠. 이렇게 엘더베일에 거쳐서 가져온 자원을 내가 직접 써도 되고 킵을 해서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계속 옆으로 빠지네요. 진짜 딱 집중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드레드너님 감사합니다. 구독자 500명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옆으로 자꾸 빠지는데 두 가지 액션이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다가 잠깐 옆으로 빠지게 되는데 두 가지 액션은 간단합니다. 이걸 배치해서 여기 있는 액션들을 하는 거고 액션들의 종류는 지금 뭐 자세히 얘기했고 그리고 이 유적지에다도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아주 강력한 제가 볼 땐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네, 되게 강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그래서 그 용 타일이 나오면 이 유적지에 배치하면 용이 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하게 하는데 그 일꾼들이 죽어요. 죽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이게 왜 테마적으로 어떤 향수를 일으키는지 저에게 그런 것도 개인적인 측면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진짜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느꼈지만 다른 분들은 분명히 다르게 느끼실 거고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전혀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소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리뷰를 할 때는 타겟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게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소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액션은 여기 일꾼들을 내가 여기 일꾼들을 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꾼들이 있죠. 이렇게 일꾼들을 다 깔면 다 안 깔아도 돼요. 만약 여기 4개 중에 3개를 깔고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소집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액션 3개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꾼을 고용하는 칸, 두 번째는 이 픽션에 대한 자원을 받는 칸, 세 번째가 뭐냐면 엄청 중요한 액션인 엘더베일의 거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액션 칸들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 카드를 가져온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카드를 가져오면 엔진도 생길 뿐도 아니라 이 거처에 대한 원소 점수들이 있어요. 그 원소 점수 트랙이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 가져올 때 이 마크가 하나 보이죠? 올라가고 또 거처를 만들 때 이게 트랙이 올라가게 됩니다. 뼈암님 감사합니다. 500명 축하드립니다. 뼈암님하고도 영상 하나 뭐 찍었거든요. 금 비밀.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컷 편집만 해서 아직 이번 주에 언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뼈암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트랙을 올리는 목적은 보조를 갖는 목적도 있고 끝에 있는 한 명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끝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엔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아까 글에도 썼지만 룰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해서 다시 얘기하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중요한 이 거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처를 만드는 곳은 이런 원소가 있는 곳에 보시면 육각형 모양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걸로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에다가 딴 데를 볼까요? 여기에 내가 얘를 놔뒀잖아요. 여기다 거처를 지고 싶어요. 이미 거처는 여기 지어져 있죠. 이건 거처가 지어진 상태예요. 여기에 집 같은 모양의 모자를 씌웁니다. 그러면 이게 거처가 된 겁니다.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근데 거처가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여기에 거처를 짓지 못할 뿐이지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내가 이곳에 거처를 예를 들면 여기에 거처가 내가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얘를 소집하게 되겠죠. 그럼 얘도 가서 다른 액션하고 얘도 가서 다른 액션하는데 거처 액션을 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거처를 만드는 건데 할 때는 여기 있는 애가 있어야 돼. 한 명. 그쵸? 거처에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얘네가 이 자원을 내고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를 씌우게 돼요. 그림에 보시면 위에 두 개의 마크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게 화려하게 빛나는 마커, 이렇게 고슴도치 같이 생긴 마커, 그거에 대한 색깔에 대한 트랙을 올리게 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 둘 만들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리면 보조라는 걸 받는데 보조라는 건 아주 강력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확장에 따라서 그렇고요. 아니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처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점수를 줘요. 끝에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받는 점수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받거든요. 주로 받는 게 카드라든지 뭐 마법, 이 카드 말고도 마법 카드를 저희가 부여받게 돼요.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마법 카드가 끝에 마지막 끝에 주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마다 점수를 주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카드들을 잘 이용하면 점수가 크게는 6점에서 작게는 2점까지 납니다. 그렇게 적은 점수는 아니죠. 이게 100 제가 126점으로 1등을 했으니까 최소 6점이면 많이 받는 거죠. 그게 적은 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정도는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짜잘한 점수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임이. 그런데 이 게임이 뭐 포인트 샐러드 느낌은 전혀 안 줘요. 그래서 주요한 거는 이거다. 점수는 끝에 나머지 거는 짜잘하게 올리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건 인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점수는 뭐냐면 이 트랙과 내 거처의 그 곱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여기 보면 하나 있죠. 하나 곱하기 5면 5점인 거고 점수가 계산이 될 거예요. 제 기억은 그렇거든요. 이게 두 배로 했나? 두 개 있으면? 그거 그때 제대로 했거든요.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거처를 최대 6개까지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꾼들이 6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일꾼을 이용해서 6개를 다 짓는 거죠.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조건이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뭐가 되냐면 이 타일이 다 끝났을 때, 다 뺐을 때 여기 칸에 많이 들어가면 되겠죠. 육지 칸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 개 딱 있어요. 이 칸이 되게 경쟁이 치열하긴 합니다. 왜냐면 유적지가 여긴가? 아무튼 이건 아닌데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 여기 있네요. 가운데 이 타일이거든요. 던전. 이게 왜 좋냐면 던전 타일도 뽑게 해주고 그리고 카드 두 개도 서로 다른 종류의 카드를 두 개를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자원을 모으고 있다가 이런 카드를 사오면 좋겠죠. 카드를 사오면 또한 이 트랙이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게 게임이 엔진과 그리고 이 던전 나오는 거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게임이 이게 다라고 하면 되게 심심할 뻔했어요. 이게 뭐 거쳐 올리는 게임인가? 이러고 말 수도 있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RPG적인 요소를 넣습니다. 물론 이 게임이 레벨업을 한다든지 뭐 장비를 챙긴다든지 그런 RPG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충분히 RPG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 길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게임의 핵심은 아무리 봐도 운입니다.
몬스터가 주는 운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운요소라는 게 전략의 다양성을 또 줘요. 그리고 어, 내러티브도 줘요. 게임에. 이게 RPG 게임이구나. 내가 던전을 여기를 탐험하고 있구나. 몬스터 근처 가면 위험하겠는데? 나 좀 센데? 몬스터하고 좀 붙을까? 이런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당위성을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몬스터가 있습니다. 몬스터가 있는데 이 액션을 하고 싶잖아요. 몬스터 근처에. 네, 보통 사시는 보면 사시는 좀 약하긴 한데 기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주사위를 4개를 던지고 내가 그냥 일꾼으로 들어가요. 여기를 액션을 하면 그럼 주사위를 1개 던지는데 이 액션을 하는데 이 몬스터가 일로 와요. 근데 4개 대 1개로 붙으면 보통 져요. 물론 이길 수도 있지만 이게 주사위 운빨이라는 게 합산이 아니고 만약에 그 제일 큰 눈금을 봐요. 눈금 숫자 1개를 봐요. 얘가 5가 나오고 내가 6이 하나 나오면 그냥 이기는 식입니다. 얘가 6이라도 하나 나오면 나는 던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6, 5가 있기 때문에 6, 1이 나와도 던질 필요가 없어요. 6, 1, 1, 1이 나와도 얘가 던질 필요 없는 게 제가 6하고 1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려면. 그쵸? 2개가 필요한 거 주사. 6, 2가 나오면 이기겠죠? 얘가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6, 1, 1, 1 나왔어. 그럼 제가 주사위를 2개를 던진다고 칠게요. 그럼 6, 2가 나오면 이겨요. 그쵸?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주사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요소가 어떻게 보면 엄청 강합니다. 근데 확실히 확률적이에요. 저는 이거는 거의 신봉합니다.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건 사실입니다. 게임이 이 짧은 주사위 굴림에서는 이게 확률 통계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이 게임이. 근데 이 게임을 많이 한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이 게임이 한 번에 실패가 크게 그렇게 작용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일 때도 있긴 하지만 물론 부겔의 글을 보긴 했어요. 그런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전 그거 나름대로 하나의 그 큰 허사라고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략 게임이지만 이 게임이 그건 진짜 운이 안 좋은 경우더라고요. 지금 상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픈 일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러울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정말 싫으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완전히 운을 버렸어요. 제가 운빨망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워게임을 하기 때문에 워게임 운빨망은 아닌데 그 확률적인 그 재미가 있어요. 그 보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건 보정을 칼로 줘요. 그래 주사위를 더 던질 수 있게 해줘요. 칼을 내면.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완전 이런 몬스터를 피하거나 상대편하고 붙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거처를 많이 지으려 했어요. 빨리. 일꾼만 계속 기본 일꾼만 뽑고 저는 뽑지도 않았어요. 거의 끝에 뽑았어요. 끝에 뽑은 게 용 하나 뽑고 끝났어요. 세 개의 그 특수 유닛 중에서 용 하나 뽑고 방어용으로 하나 뽑고 그러고 끝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있을 때도 옆에 액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액션이 탐이 나서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죽는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다음 턴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턴에 그렇게 단점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부활 섹션으로 가요. 죽게 되면 일단 부활 섹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큰 판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활 죽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와우를 좀 했거든요. 어릴 때
20대 때 좀 했거든요. 와우 좀 했는데 와우 부활카는 같아요. 느낌이 내가 죽으면 일로 가고 나중에 소집할 때 이렇게 짠 하고 돌아온다. 네. 아 근데 죽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한 가지 칼을 하나 줘요. 죽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소집할 때 내 액션이 하나 줄어들어요. 이런 엔진에 배치할 수 있는 액션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불이익이긴 해요. 네. 불이익이긴 하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지는 않다고 생각도 들고 이 액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런 걸 최소한으로 하려 했고 너무 좋으면 들어가서 아 죽어도 되니까 이걸 하자. 읽고 많으니까 많이 깔았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좀 그런 전략이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게 다들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를 견제를 좀 많이 안 했어요. 두 분 다. 두 분은 한 분은 좀 하이브리드로 갔고 그러니까 이것도 뽑고 저것도 뽑고 한 분은 근데 이런 특수 유닛부터 뽑더라고요.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최대한 하는 방법은 제가 이 게임이 재밌는 점이 많은 분들 얘기하셨지만 다른 분들 리뷰를 들어봐도 얘기했겠지만 몸 머리가 됩니다. 몹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놔둬서 그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해요. 내가 용을 놔둬도 상대편의 액션을 못하게 그러니까 용을 놔두면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주사위를 3개 던지고 칼을 내면 뭐 4개, 5개까지 던질 수 있으니까 다이님 어서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용을 놔둬도 내가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적한테 방해되게 놔둬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고 좋은 액션이 있으면 그 액션을 택하든지 어느 게 더 그러면서도 적을 방해하는 식으로 하게 해야 되고 그 진짜 중요한 게 전사입니다. 전사로 뚜껑 펴야 돼요. 얘네들을. 내가 운 요소로 그러니까 어떻게 운에 건 거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주사위를 더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많이 던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 확률의 영역에 내가 건다는 거예요. 이쪽에 간다는 건. 물론 저도 나중에 가게 되겠지만 얼마나 이거를 언제 내가 얘네들을 갈 건지 처음으로 그 변곡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뉘앙스가 매번 다를 것 같아요. 게임이 어떤 사람하고 하고 어떤 지형이 깔리고 어떤 배치가 다고 어떤 확장을 놓고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걸 리플레이성이라 하긴 하는데 재밌는 리플레이성이다. 진짜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저는 즐겁더라고요. 다음에 플레이가 기대가 되는 게임이 좋은 게임이라 생각해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게임이었어요. 다음이 너무 해보고 싶다. 다시 다른 내가 처음에 이런 카드가 나왔고 아마 다음에는 운 전략으로 해보면 내가 이렇게 남들을 괴롭히면서 신나게 해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500명이 됐죠, 딱. 감사합니다. 500명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지금.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500명 그 신청하는 게 뭐 있어요? 떨어져도 이제 남들 괴롭히는 그런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충실한 게임이에요. 되게 어떻게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날은 제 주사위 운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초기 카드가 점지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빨리 에덜베이를 너는 만들어라. 거처를 만들어라. 몬스터는 무시해라. 이렇게 빛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 하늘에서. 그 카드를 보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열심히 만들었죠 저는. 그래서 거처를 열심히 만들어서 점수를 많이 뽑았고 카드를 많이 샀어요. 거처를 많이 산다는 건 그 거처에 대한 원소도 많이 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전투로 몬스터를 못 잡으니까 카드를 많이 사서 올리는 게 좋겠죠.
제 생각은 이 게임이 너무 재밌는 게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운에 의존하는 플레이어도 이게 몬스터를 잡아주는 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몬스터를 잡을 수 있긴 좋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몬스터를 이런 거쳐 플레이를 저같이 저번처럼 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혀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뽑아야 될 게 전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를 몬스터가 없어도 전사가 유일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고요. 이렇기 때문에 전사는 주사위를 2개를 던지지만 칼을 1개 주면 3개를 던지거든요. 3대 1이에요. 해볼만 한데 얘네들 거쳐 중요한 걸 지으려고 하면 근처로 가서 얘네들을 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확실히 얘를 쓰고 싶다면 칼 2개를 내면 4개를 던질 수 있죠. 네, 그랬죠. 그리고 거쳐 플레이어들이 좋은 게 근처에 오밀조밀하게 지으면 좋은 점이 또 거처로 칼을 보상을 받아요.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거처를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몬스터를 잡으면 거처 플레이어들이 신나요. 아, 몬스터 없네. 나 빨리 져야지 저기 가서. 몬스터한테 괴롭히면 안 받으니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몬스터를 잡는 게 맞나 이 게임이? 물론 잡으면 좋긴 하지만 안 잡아도 좋다. 쟤네들 거처 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 어떻게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임이었어요. 잡을 때도 잡아야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잡아 어느 정도 얘네들이 있어야지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몬스터를 막 신나게 다 때려잡았어. 내가 다 올려서. 그러면 거쳐 플레이 하는 사람들 신난 거예요. 몬스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옆에 가서 죽지도 않고 부활 공간도 안 가고 그런 키플레이어 어떻게 보면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제 내가 몬스터를 잡아야 될지 적극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방해해야 되지 거처를 적는데 그러면서도 이걸 어떻게 빨리 게임을 끝내지 거처를 못 찍게 하면서 그러니까 2번째 종료 조건이 그거잖아요. 공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아무래도 처음 짓는 거처들이 점수가 많아요. 처음 즉각적으로 주는 점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 거처를 졌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하늘색 여기를 지금 졌어요. 그러면 유족진이 2점을 줘요. 2점, 2점, 거처 지은 것마다 2점을 줘요. 그럼 몇 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점이나 줘요. 거의 승리 포인트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저희 그룹에서 한 번 했을 때로 얘기해주면 10%는 될 것 같아 이게 하나 지음으로써. 그래서 새로 생기는 거처보다 기존에 있는 거처들이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괴롭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운 요소 때문에. 몬스터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고 몬스터를 내가 신나게 때려잡을 수 있는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남을 괴롭히는 게 최고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 거처도 짓고 어, 난 그게 이 게임의 그런 포인트를 언제 잡냐 언제 어떤 입구를 가냐 남을 어떻게 괴롭히냐 그런 게 너무 생각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음. 그리고 이런 몬스터들이 나를 보러 와 끌고 와 풀링하는 거잖아요. 풀링을 할 수 있는 RPG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풀링이 뭔지 알 거예요. 근데 남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풀링하는 거예요 이거는.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점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너무 흥분했네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이 게임. 저는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유로였다. 제 취향에 너무 맞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글도 잠깐 썼고요. 음, 보라에만 바로 썼어요. 예. 그런 이런 웃지 못할 일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음, 몬스터를 날 여기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전투가 다중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제일 높은 놈이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이도 오고 저도 있고 몬스터도 있었어요. 그래서 셋 다 던지는데 저는 주사위를 2개 던질 수 있었어요. 거치가 있어서 칼이 있었는데 칼은 제가 점수를 주는 거라 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1점이라도 주는 거라서 나는 원래 운을 포기한 사람이지. 그리고 작정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666 2개가 나왔어요. 로이는 몬스터는 좀 망했고 로이가 먼저 던졌거든요. 로이가 6, 5, 5, 뭐 4, 4 나왔어요. 거의 제가 이기 힘들잖아요. 66 나오자마자 내가 운빨은 좀 터지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터져가지고 방방방 뛰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제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즐겁더라고 그게. 나 져도 돼 여기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저도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후반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겨서 점수를 터뜨렸죠. 조금 더 많이 갔죠. 다른들 20점 차이 났으니까 사람들. 아니다. 로이하고는 10점 정도 났구나. 음. 그런가요? 우르크한테 주사위운이. 근데 주사위운이 좋은 뭐하니까 전략이 안 좋은데. 다이님하고 하는 게임을 하면 느끼는 점이 주사위운이 아무리 좋아도 게임이 재밌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사위운이 좀 좋긴 했어요. 제가 다이님하고 요즘 2차전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43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 쪽을 하고 있고 다이님은 지금 소련군을 하는데 운이 제가 좀 터지긴 해요. 솔직히 내가 봐도 좀 심해. 그런데도 지금 개 털리고 있습니다. 강냉이 완전 이빨 다 빠졌습니다. 저 지금 되나요? 마이크가 요즘에 좀 이상하네요. 접촉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아까는 잠깐 꺼야됐고 지금은 마이크가 나갔거든요. 어디까지 되겠지? 마이크 나가서 좀 당황했는데 네, 마이크를 무선으로 하나 살까 고민 중입니다. 무선 마이크로 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이 RPG의 감성을 잘 살렸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적인 것도 그렇고 부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글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몬스터 풀리하는 것도 재밌고 이런 거처들이 늘어나는 것도 웃기고요. 상상력이 재밌는 게임 같은 이런 유로적인 요소잖아요. 이런 거처들이 늘어나고 일꾼을 놓고 자원을 받는다는 거는 그렇지만 이 전투 부분이 참 이 게임을 살렸다. 재밌게 했다 이 게임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사위 운이 내가 싫다. 이게 너무 짜증난다. 한 번이라도 나 용납이 안 된다. 이런 게 두세 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취향에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썼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담겨져 있는 게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우크라이나 4.3도 아무리 제가 운빨이 좋아도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게임이. 운을 탓하긴 좀 힘들다. 무조건. 그러니까 차선이 필요하다. 운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야 된다. 언제든지 생각해야 되고, 물론 내가 확률적인 운에 의존한다는 건 참 좋죠. 이거는 6개를 내가 던지고 한 개, 두세 개 던지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임이고 수렴하게 되는데 게임이 두세 시간 안으로 두세 시간 걸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수렴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100번 굴리는 것도 아니고 주사위를 100번 정도 굴려야지 그런 감정을 느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많이 돌리는 로이도 한 20번 굴렸나? 20번 정도 굴린 것 같아요. 많이 굴리신 분도 전쟁 강 그런 분도 20번이면 많이 굴린 편이죠. 근데 로이 굴리는 걸 보니까 제가 느낀 에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몬스터를 잘 잡고 후반에는 잘 못 잡는 그런 게 됐거든요. 많이 던져도 초반 왜 이렇게 잘 잡아? 그러다가 뒤에 가니까 못 잡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0과 1의 세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플레이 하시고 이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는데 내가 놓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게임을 너무 운빨만 게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되긴 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엘더 베이드를 위한 변명처럼 했는데 근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호불호는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극호였다. 이 게임은 유로 게임 중에서 상당히 인상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우크라이나 4.3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엘더베일은 이까지 할까요? 뭐 엘더베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나요?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근데 이 게임은 한번 해보면 압니다. 이 게임은 더 뭐 안 해봐도 다시 빨리 해보고 싶을 뿐이지 한번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이 게임이 어떤 정수를 담고 있나 알 것 같아요. 한번 해봐도 여러 번 안 해봐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학장을 다 놓기 때문에 그 학장을 뺐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 여러 번 해봐야지 아는 게임도 있지만 이 게임은 한 번만 해봐도 이런 훌륭한 게임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다 즐겁게 했고요. 그날 하신 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엘더베일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 얘기는 있긴 한데 카드도 정말 이 사용이 저는 둔 얘기를 또 하는데 둔의 책략 카드가 조금 저는 게임 체인저라 생각하거든요.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조금 정해주긴 해요. 어떤 카드 근데 그 카드를 버리고 갈 수는 있긴 해요. 카드 핸드 제한이 7장이기 때문에 무한정 내가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는 없어요.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카드의 종류는 3가지예요. 즉시 쓸 수 있는 카드. 즉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자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트랙이 올라가야지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가 상당히 이 게임에 또 정말 재밌는 요소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에서
요소가 버릴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소가 진짜 정말 모든 게 정말 다 재밌게 잘 구현돼 있다. 카드 능력도 그렇고 읽어봤을 때 어, 이 마법 카드 얘기를 해보면 세 가지예요. 종류가 세 가지. 이건 마법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아, 마법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총 7개를 가질 수 있고 쪼꼬처럼 쓸 수 있는 거 자기 턴에 언제든지 세 가지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는 직발 효과가 있고 자원을 내서 쓰든지 아니면 이 트랙에 올라가서 쓰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발 효과가 아주 강력하죠. 즉발이니까. 그래서 전쟁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꾼을 사는데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게임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몬스터를 죽였어요. 지금 전사로 뭘 했어요. 했으면 그 점수를 바로 줍니다. 2점에서 4점, 6점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주거든요. 어떤 점은 확정적으로 4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2점에서 6점까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데 이게 좀 카드에 대한 집착을 가질게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엔드 점수예요. 엔드 점수. 엔드 점수 카드가 많이 있진 않아요. 이 카드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한정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전략을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일꾼을 빨리 뽑아라. 6개를 뽑으면 제가 몇 점이었지? 4점이었나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6점이었나? 그 엔드 점수가 있었어요. 그게 4점이었나 6점이었나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4점 주는 게 어디야. 6개 뽑기만 하면 되는데 기본 일꾼 6개 뽑으면 전부 다 소환을 했다고 하면 4점을 받으세요. 4점인가 6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뽑기만 하면 점수를 주는데 4점을. 그리고 아까 그 일꾼 공짜 카드 시너지가 엄청 좋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카드 때문에. 이 카드가 어느 정도 제 경우는 그랬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안 따라가도 됩니다. 나 따르게 해볼래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 해보고 편해 보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도 이 게임의 난이도를 좀 낮춰주는 게 아닌가.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떤 카드를 내가 받고 어떤 조합으로 어떤 카드는 내가 버리고 어떤 카드는 이득을 취할 것인지 그런 재미도 상당히 좋다. 네, 이 카드에 가차 요소도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카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두근두근 하면서 뽑거든요. 근데 결국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기분이 좋고 적재적소에 또 가지고 있다가 쓰게 되면 좋아요. 킵을 할 수 있으니까 카드를 7장인가 5장인가 5장이었던 것 같아요. 7장이었나 핸드 제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이 두뇌 책략 카드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두뇌 책략 카드보다는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더 게임에 조금 길을 보여주고 좀 부드럽게 게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좋았어요. 저는 훨씬 이게 강력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적절하게 좋았다. 네, 두는 너무 센 느낌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아이고 아무튼 엘드베일 후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 배우는 것도 너무 쉽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도 너무 다양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임이 어, 약간 사이드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 사이드보다 인터랙션도 더 강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이드처럼 이 비슷한 점은 하나예요. 그냥 여기에 일꾼을 배치해서 이득을 얻는다. 근데 사이드하고 약간 다르게 돼요. 사이드는 배치하고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액션 마커를 써서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비슷한 느낌은 좀 있긴 해요. 그것도 인정은 되는데 누가 그래서 사이드랑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하는데 전혀 다른 게임이긴 해요. 대체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그게 쓴 거는 약간 고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까 보라의 후기를 잠깐 적었는데 대체자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 어, 다른 게임이에요. 다른 게임. 예. 약간 전투라든지 일꾼 놓기라든지 그런 메커니즘적인 부분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흘러가는 느낌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정말 좋은 게임이니 한번 기회 되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루크 라우리라는 작가는 정말 인상이 좋네요. 저에겐 항상. 네. 어, 약간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풀어낼까. 네. 정말 유로 게임에서는 이런 작가가 누가 있긴 했는데 유로 게임에서도 전 비스타 라스레다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비스타 라스레다가 테마적으로 그렇게 잘 풀어내는 건지 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게임은 리서브아인데 다른 게임은 잘 모르겠어요. 예. 한반도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에 여러 가지 미니 게임들을 섞어 놓은 거에 좀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테마가 뭐 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리스보아는 너무 가장 테마가 잘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여러 가지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메커니즘들이 좀 유기적이다. 물론 칸반도 유기적이지만 이게 그 그냥 공장이라서 그런지 칸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빗달 라사드를 많이 뽑는데 테마 그리고 시스템의 일치를 얘기할 때 근데 그의 작품들이 다 그런가? 저는 갤러도 잘 모르겠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갤러도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리스보아만큼은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칸바는 모르겠습니다. 비뉴스도 그렇고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렇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 잠깐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뭐 대단한 게임을 못 드리지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게 새 거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 그냥 나중에 공지할게요. 이거 별거 아니고 킹스 딜레마 한 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안 해봤지만 아끼는데 아, 어, 미, 미디발 중세 준비했습니다. 두 개 준비했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두 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저도 게임을 많이 줄이고 있긴 하지만
예, 글 2개 정도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나중에 적을게요. 그 어리지 정보란에 적을 테니까 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추가로 하나 더 드릴까? 작은 거라서 너무 드릴 게 제가 별로 드릴 게임이 없어요. 다 게임을 많이 정리하고 굵직굵직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서라도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릴 만한 게 이거는 좋아하는 게임이긴 한데 네, 아무튼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생각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3개까지 3개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500명이니까 그냥 넘어가기 좀 힘드네요. 네. 다음에는 1000명 때 이제 1000명 되면 한번 크게 그때는 네, 너무 감사해요. 500명 이게 쉽지 않은데 많이 봐주시고 이때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윙리더도 오늘 좀 얘기를 하려 했는데 윙리더는 윙리더 작은 후기도 하려 했는데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윙리더 후기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는데 윙리더 후기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주사위 운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윙리더를 예를 들면서 윙리더를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게임이 주사위 운빨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했는데 점점 게임을 진행할수록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 게임도 주사위 운보다는 내가 주사위 운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어프로드 그런 이동, 기동, 비행 항공력 게임이잖아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내가 부대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베테랑과 그리고 초심자 그런 걸 꾸밀 수 있거든. 처음 설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을 요격해야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게임 양상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 운보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 게임에서 히트 되는 게 비슷하게 히트가 돼요. 서로 공격하든 안 하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임. 그래서 물론 히트가 되면 더 윙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그래서 게임을 내가 감히 얘기하자면 다이님하고도 아까 얘기한 그 우크라이나 43도 얘기하지만 내가 운이 아무리 좋다 해도 상대방이 전략이 좋으면 그거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된 게임이 좋은 게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워게임이 그런 걸 많이 주고 엘더베일도 전 그런 연장선 상에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우기려고 합니다. 우긴다고 썼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고합니다. 그 생각은. 물론 진짜 운이 나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좀 확고하고요. 생각이. 반론을 하실 분들은 댓글로 다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다. 근데 나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